이상한 일이죠. 14층에서 할머니가 살해당했다. 그런데 현장에 왔다 간 사람이 없다. 없어.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 그렇지. 누군가 다녀간 거는 확실해요. 네. 자, 또 풀백 얘기입니다. 네. 토트넘이에요. 우풀백 맷 도허티입니다. 맷 도어티. 일단은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얼마나 좀 잘 맞을 것 같나요?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뒤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도어티에 대한 평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좀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거든요. 네. 그건 지난 시즌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시즌 도어티는 보고서 얘 잘한다. 근데 이번 시즌으로 좀 넘어와서 그리고 울버햄튼 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실망스럽다. 안 좋다. 근데 일단 뒤에 더 얘기를 해보죠. 네네네. 자, 이 울버햄튼이 맷 도어티의 이야기, 그러니까 매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스날과 엮여 있습니다. 메이틀레드 나일스가 지금 울버햄튼으로 갈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커져 있어요. 지금 해외 쪽에서는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 그리고 상황이니까. 가격대도 거의 동일해요. 일단 얘기하시죠. 네, 일단 그 상황입니다. 네네. 가격대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느낌은 도어티의 판매 금액 그리고 나일스를 영입하는 금액이 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 자, 이런 상황. 먼저 기사를 종합해보면 풋볼 런던의 엘라스티어 골드, 역시 토트넘과 관련된 또 이름 있는 기자 중에 하나죠. 그 토트넘은 풋볼 런던 게, 그러니까 풋볼 런던이 전체적으로 뭔가 공신력이 엄청 높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토트넘 소식은 풋볼 런던이 그래도 제법 그 보도하는 이 빈도수도 되게 많고. 아스날 것도 잘 맞죠? 네. 뭐 몇몇 기자들은. 네. 자, 그래서 토트넘과 무리뉴가 맷 도어티를 원하고 있고, 도어티가 최근 2년간 오른쪽 풀백, 오른쪽 윙백을 이렇게 쫙 종합을 해봤을 때 아놀드를 제외하면 이만한 기회 창출을 한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또 재능이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울버햄튼이 메이틀랜드 나일스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도어티가 이제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종류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텔레그라프의 마이크 맥그라스라거나 디아슬레틱, 그다음에 인디펜던트의 뭐 미글 델라는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튼 도어티가 무리뉴 1픽이다. 이정료는 1,500만 파운드 근처 얘기가 나오고 있고 230억 정도. 230~40억. 그다음에 뭐 또 옵션까지 더해져서는 뭐 2천만 파운드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 근방에 이정료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일스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건데, 나일스 지금 이정료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적정 금액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받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나이가 좀 좋고 그러니까. 잉글랜드 거기다가 홈그라운이니까. 홈그라운이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면 매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만약에 매각을 원한다면 그거 있잖아. 어쨌든 정리해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가격을 약간 낮춰서라도 나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면 아예 안 팔리면 이거는 어쨌든 뭐 아르테타가 쓰긴 쓰겠지만 다른 클럽에서 안 살 것 같다. 애매한 자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되도록이면 매각을 하기로 마음먹은 선수라면 가격을 내고를 해서라도 내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뛰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맷 도어티에 대해 프로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92년생인데 1월 16일이니까 빠른 9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손흥민이랑 동년배야. 네. 동년배고 아일랜드 국적이고요. 186cm, 이게 키가 굉장히 큽니다. 네, 키 큰 풀백. 키 큰 내지는 풀백, 풀백, 윙백. 윙백이죠. 네. 라이트백인데 풀백, 윙백 다 가능한데 사실상 윙백이라고 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왜냐면 울버햄튼이 이제 계속 3백을 썼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라이트만 서는 건 아닌 게 아일랜드 대표팀으로 가죠. 그럼 셰이머스 콜먼이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도어티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도 불가능하지 않다. 네.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거는 2010년이에요. 10년인데 임대를 좀 거쳤다가 챔피언십도 갔다 오고. 네, 이게 12-13 시즌부터 본격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울버햄튼이 챔피언십에서 승격을 한 팀 아니야. 네. 쭉 본격적으로 활약을 한 거는 14-15 시즌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기록을 영문 위키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경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즌 소화한 경기 수가 많다는 얘기죠. 철강 왕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부상도 많이 없고. 예, 근데 이 뒤에 부상 얘기는 좀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만 딱 봐도 많이 뛰는 선수다. 큰 부상이 뭐 이렇다게 보이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윙백이 가장 적합한 포지션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선수에 대해서 특징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윙백이 최적입니다. 백4의 활약에 대해서는 사실 담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케이스가 딱 있었죠. 바르셀로나의 피르포. 주니어르 피르포가 세트 밑에서 터졌는데 거기 이제 백3가 왼쪽 윙백에서 터진 거잖아. 네. 근데 백4의 풀백은 사실 약간 하는 롤이 달라요. 저는 그리고 딱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거 보고 물론 이제 클럽 간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 그 베티스가 받는 압박의 강도와 바르셀로나에서 받는 압박의 강도가 전 다르다고 봐요. 다르지. 선수 심리적으로. 다르지. 근데 그럼에도 저는 포백에서의 피르포 모습을 보면서 얘는 풀백이 아니라 그냥 윙백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있죠. 이거랑 비슷하다는 그럴 수 얘기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백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가운데 먼저 조금 땡겨서 얘기를 해서 만약에 토트넘을 이적을 해서 오리의 자리를 도어티가 차지를 한다. 오리에도 지금 이적설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연 오른쪽 지금 토트넘의 풀백, 오리에가 섰던 그 자리의 선수를 100% 풀백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워낙에 비대칭으로 썼잖아. 맞아요. 실질적인 맨 데이비스가 이쪽으로 오는 백3에 가까운 형태의 비대칭 백4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어티가 무리뉴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는 별 문제 없이 백3의 윙백처럼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뭐 전제로 두겠습니다. 네네. 장점을 보죠.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준수하다. 그리고 이 선수 아까 얘기했지만 기회 창출랑 박스 침투가 되게 많은 선수예요. 박스 안쪽으로 직접 밀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도 많고 득점력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킥도 나쁘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철강왕의 어떤 그런 뛴 경기 보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거의 뭐 30경기, 40경기씩은 뭐 우습게 계속 뛰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격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라는 평가가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 알론소랑 비슷하지 않냐. 마르코스 알론소랑. 네네네네. 아까 덕현이는 또 이제 말라가 태생이기 때문에 라리가에 있는 피르포를 얘기했지만 조금 더 가까이 잉글랜드 쪽으로 찾아보면 알론소도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이 좀 있죠. 아, 그렇죠. 3백에서는 준수하고. 하지만 4백에서는 의문. 네. 그리고 좀 안 좋다. 의문이 아니라 그냥 안 좋지. 좋죠, 솔직히. 근데 공격적으로 괜찮고 킥 좋고 득점력 좋고 네. 박스팀도 잘하는 편이고 이런 면이 네.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장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나쁜 점을 좀 얘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울버햄튼 팬들의 이 제가 커뮤니티 이야기도 한번 쫙 훑어봤고 그 다음에 해외 칼럼들의 이야기도 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18, 19 시즌 가승격했을 때는 굿 좋았다. 그때 아마 지현이 형이 전반기 베스트로 뽑았나 그랬을 거예요. 메토티. 예. 그만큼 분명히 이 선수의 장점은 확실하다. 근데 이번 시즌의 활약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그럼 뭐, 왜 안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무릎 부상을 좀 달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고, 그 다음에 사실 진짜 과하게 뛰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거 아까 이제 스탯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 매 시즌 2014-15 시즌부터 30경기를 넘는 이 수를 직전 시즌, 그러니까 19, 20까지 계속 소화를 했으니까. 진짜 너무 많이 뛰었어. 그러니까 이러다가 지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사실 아스필리쿠에타잖아요. 그렇죠. 네. 혹사 논란. 그렇죠. 네.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토탈이잖아요. 네. 보세요. 16, 17 시즌부터 47, 47, 45, 50이야.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미안하다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이 뛴 선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울버햄튼이 그러니까 50경기를 뛴 건 울버햄튼이 유럽 대항전도 나갔고 리그도 해야 되고 그 국내 컵 대회, 뭐 FA컵, 리그컵 이런 것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시즌에 50경기 뛰면은 진짜 많이 뛴 거예요. 정말 많이. 근데 더군다나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사이드백 포지션이라면 이건 정말 많이 뛴 거다. 이제 그것 때문에 혹사를 좀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연계가 예전처럼 안 나온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경기 수가 너무 많으니까 본인의 폼을 못 찾고 있다를 기인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출전 시간 수를 좀 조절해주면 나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적이 만약에 이뤄진다 치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야. 울버햄튼 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대하지 마라. 왜죠? 그러니까 직전 시즌 19, 20 시즌을 19, 놓고 봤을 20 때 시즌을 딱 기반으로 했을 때 대단히 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울버햄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해준 선수다. 혹사를 좀 줄여준다면
이거보다 나아진 이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토트넘 팬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야, 누가 와도 오리에보단 잘하지 않겠냐? 오리에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거기에다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토트넘의 사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 PL에서 검증된 자원 사는 거 어려운 일이다. 이 가격이면 사실 해자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비교 대상이 직접적으로 되진 않겠습니다만, 벤치렐은 780억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나이도 더 어리고, 조금 더 이제 유망하고 잘하는 풀백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1,500만 파운드, 230억에 그래도 리그 내에서 수준급의 풀백을 데려온다? 이건 솔직히 토트넘 입장에서 땡크죠. 그렇죠. 이렇게 와주기만 그러니까 한다면. 지금 토트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토트넘이 최상위 티어의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니에요. 네, 냉정히 왜냐면 얘기했을 때. 이적료를 막 그만큼 쓸 수 있는 클럽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현실적인 매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괜찮을 수 있지 않냐.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울버햄튼 팬들 중에서도 이거 경기수 조절해주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리에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공격도 로또고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의 차이가 있고 수비는 불안하고 근데 도어티는 수비는 물음표라 치지만 공격적으로는 확실히 장점이 있으니까 연계면에서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면이라면 이거는 해봄직하지 않냐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다만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거꾸로 하면 안 되냐. 오른쪽 사이드백을 올리는 비대칭이 아니라 왼쪽 사이드백을 올리면 손흥민의 공격적인 롤을 훨씬 더 좀 부각시켜줄 수 있지 않냐. 잘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윈백이랑 같이. 근데 거꾸로 되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손흥민이 또 이렇게 한 칸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수비해야 되는 그 거 아니냐. 윙백스러운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솔직히 얘기하면. 오른쪽 공격을 중요시하는 맷 도어티가 온다면 벤 데이비스는 또 스토퍼처럼 내려올 거고, 그러면 손흥민은 또 약간 왼쪽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LM이지, LM. 그렇지, LM. 그러면 손흥민의 공격적인 어떤 그 장점을 못 살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저는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고 걱정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도 괜찮다는 게 좀 있어요. 손흥민 팬들의 생각,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팬들의 시선이라면 이런 부분을 저는 걱정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맷도어티 자체가 뭐 나쁜 선수다, 뭐 이 선수가 뭐 반쪽짜리 선수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뭐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공격력이 워낙에 이제 좀 몰빵이 돼 있다 보니까. 나는 내가 이제 울버햄튼 경기를 전체를 팔로잉한 게 아니라 좀 빅클럽들과 울버햄튼의 경기를 봤을 때 난 괜찮았던 것 같거든. 저도 제가 볼 때는 항상 잘했습니다. 저도 이제 울버햄튼 경기를 몇 경기 중계했으니까. 근데 물론 모든 경기를 본 분들에 비하면야 이제 좀 데이터가 떨어지긴 하지만 나는 우리애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울버햄튼 팬분들의 반응도 얘기를 했었고 토트넘 팬들의 반응,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셋 다 공감은 가요. 어떤 포인트에서 얘기하는지 그래. 알겠고, 특히 토트넘 팬들 같은 경우에는 오리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건 저는 결국 와서 무리뉴가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렇지. 다음 시즌에 어떤 메인 선수를 가져가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어티는 유사시에는 그냥 미드필더로 써도 됩니다. 그 정도의 공격력이 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무리뉴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수비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리뉴 취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가 이제 그렇지, 지금 픽을 하려고 하는 거겠지. 거고.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조아트도 영입을 했고 호이베리 영입이 됐고 도어티가 영입이 된다면 세 번째 옵션이 되겠죠. 지금 운돈벨레를 콘테가 무조건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도어티 토트넘과 좀 제법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피셜이 뜨면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